그 와중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거를 갖다 띄웠잖아요. 지금 만약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한덕수 총리를 또 탄핵 소추하겠대. 그거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야, 민주당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박찬대, 한덕수의 첫 임무는 마은혁을 임명하는 것이다. 만약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할 것이다. 탄핵을 다시 할 것이다. 이거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이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쁜 짓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반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의로 실수도 아니고 고의로 나쁜 짓을 해놓고 반성하지 않고 똑같은 일을 갖다가 벌인다. 그거는 진짜로 나쁜 거다. 더 나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권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파면 사유가 아니다. 탄핵 기각이다. 그것도 7대1로 기각이다. 심지어 각하다. 이런 의견까지 있었는데 그 의견이 진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칼막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뭘로 기억된다고 그랬습니까? 역사는 반복되는데 처음은 비극으로 그 다음은 뭐로 반복되느냐? 희극으로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희극으로 웃기는 일로. 그야말로 만약에 민주당에서 저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야기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또 탄핵을 갖다가 발의한다? 이제는 뭐 될 거예요. 왜냐하면 151석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탄핵은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웃기는 일로, 코미디로, 희극으로. 이거는 진짜 그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쪽팔린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쪽팔린 줄도 모르고 저러는구나. 저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보도 자료가 이게 보도 자료거든요. 첫 장 좀 띄워봐 주세요. 보도 자료. 이거를 제가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그냥 쓱 이렇게 봤었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쭉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각과 각하로 의견이 갈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100% 각하입니다. 이거는 기각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각하 의견을 낸 사람이 2명 있었어요. 그 2명이 누굽니까? 정영식과 조한창 재판관인데 여기서 희한한 일이 있는 겁니다. 왜 희한한 일이 있느냐? 조한창 재판관은 이게 각하가 되면 가장 찝찝할 사람이 2명이 있어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제처럼 기각이 아니고 만약에 원칙대로 각하가 나오면 찜찜할 사람이 2명이 있는데 그 2사람이 누굽니까? 1번이 정계선, 2번이 조한창이에요. 그러니까 정계선 재판관 어땠습니까? 인용 때려버렸잖아. 그냥 한덕수 파면하라. 나 임명된 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조한창 재판관은 차라리 기각이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임명된 것에 대해서 최상목이 나를 임명한 것이 그렇게까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뒤로 물러설 수 있는데 만약에 각하가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애당초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최상목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의 차렷자세로 그냥 꼭 필요한 것들만 최소한의 일만 했었어야 된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한창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모르겠고 정계선과 조한창 입장에서는 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신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흔들리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 한덕수가 이렇게 됐는데 최상목이 이렇게 해가지고 임명된 사람이야. 그런 이걸 갖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각하 의견을 내는 것이 껄끄러울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게 정계선과 조한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계선은 탄핵 인용 결정을 갖다가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한창은 왜 각하 의견을 냈는가? 더 희한한 건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 김복형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지 않고 기각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은 왜 그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을까? 김복형 그 재판 저는 처음에 좀 황당하다, 좀 심한 거 아닌가? 김복형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지? 아, 김복형 재판관이 뭐 나보다 저기 조금 뭐라 그럴까? 그런 법률 지식이나 법리에 대한 그 해석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보다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 뇌피셜인데 왜 김복형은 그 각하가 아닌 기각 의견을 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장경태 의원이 뭘 갖다가 했습니까? 장경태 의원이 희한한 법률안을 제정을 했는데 다 희한해 보이고 저 사람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다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시간 되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보도자료 잠깐만 띄워봐 주시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보도자료가 쭉 나왔어요. 그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결국은 기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저게 잘못된 거예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인가? 아, 저 타이틀을 헌법재판소에서 저렇게 이야기한 것 자체가 심 대표님 늘 감사드립니다. 저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입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민망해서 헌법재판소 자체에서 민망해서, 왜냐하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라고 그러면요 몇 석이면 된다? 151석이면 된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200석이 필요한데 151석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예 타이틀 자체를 한덕수를 대통령 권한 대행에서 국무총리로 이렇게 끌어내렸네. 저것부터가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도 잘 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기각을 내렸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적법 요건인데 그 이유의 요지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각한데 제가 뒤끝이 있어가지고 계속 각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각으로 나왔어요.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 이게 기각이냐 각하냐 그걸 먼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르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저 같은 사람 포함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수천만 명이 그 표를 던져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은 직접적이고 아주 상당한 그러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덕수는 그 대통령 직접 국민들이 표를 던져가지고 찍은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그러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간접적이고 축소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 그게 뭡니까? 국무총리, 그 요건을 갖다가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고 일개 국무총리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요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유고시에는 총리가 대통령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면 저 이야기가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대통령한테 큰 일이 발생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대통령 권한 대행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 이야기는 국무총리를 대통령으로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헌법재판소법 주석서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식에 반하는 저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러면서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승복해라, 이게 승복이 되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승복 안 할래요. 나는 승복하기 싫어. 나는 공산당도 싫고 승복하기도 싫어. 저는 하지만 불복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꿍 하고 참는 거지. 예컨대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희 때는 많이 맞았잖아요. 선생님이 나와 이 새끼들 나와, 그래가지고 막 팬단 말이에요.
제가 방위했는데 저희 전투방이어가지고 저희도 많이 맞았고 나와 해가지고 막 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맞을 짓 했구나, 내가 승복합니다 이럽니까? 속으로는 불끈불끈하면서도 내가 개길 수 없으니까, 선생님한테 개길 수 없고 내가 중대장님한테 개길 수 없으니까 내가 맞는 거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수준이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 정확한 그 이론을 논리를 갖다 제시하는 그 재판관이 있으니 그 사람이 2명이에요. 그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2명의 재판관 정영식과 조한창은 각하다, 곧 죽어도 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한 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란 이야기예요. 준한다는 게 뭡니까?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과 동일한 것이다. 저게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대통령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대통령에게 유고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예컨대 모가지가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제 몸뚱이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저기 정혁진의 몸뚱아리 비상 상태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날아가 가지고 대통령 권한 정지가 되어 있는 것보다 더한 국가적 비상 상태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그런 그 대통령이 유고가 된 사고가 생긴 그러한 비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세워진 제도가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그런데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쉽게 탄핵할 수 있다? 이러면은 국가적 비상 상태가 수습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뭘 봤습니까? 그 국무위원들 포함해가지고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최상목 포함하면 30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거는 탄핵소추권의 남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나 봐. 2명만 눈에 보이고 나머지 6명의 재판관들은 그게 안 보이나 봐. 그냥 그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해가지고 그냥 있는 족족. 야, 대한민국의 넘버원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넘버 2는 국무총리잖아요. 넘버 3가 누구일까요? 넘버 3는 부총리잖아요.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그다음에 부총리급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감사원장이에요. 감사원장에 대한 대우는 장관보다 높게 대우해 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넘버 1, 2, 넘버 1, 2, 3를 다 탄핵한 정당이 어느 정당이다? 민주당이다. 왜냐? 대통령 탄핵했죠. 국무총리 탄핵했죠. 감사원장도 탄핵했잖아요. 뭐 장관, 법무부 장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탄핵 제도가 남용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2024년, 2025년의 현실인데, 그런데 그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소추 요건을 대통령과 같이 맞추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소추권이 남용돼 가지고 국가적 혼란이 더 발생한다. 아까 그거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저기 제가 쭉 제가 원래대로 하면은 그런 걸 잘 못해요. 이거 저걸 갖다 이렇게 뭐 스캔 하든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쭉 뭐 이렇게 선도 긋고 그래야 되는데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제가 이제 프린트한 거, 제가 여기 어제 프린트했어요. 프린트한 거에다가 제가 이제 볼펜으로 이렇게 찍찍찍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는 게 저한테 더 편해서 죄송합니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가 탄핵 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적 혼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적 비상 상태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상 사태는 혼란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를 위해서 탄핵 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그 151석만 가지고도 대통령 권한 대행, 대통령 권한 대대행,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까지 다 탄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갖다 열어줬는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왜냐? 대통령보다 더 많은
그 투표를 더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큰 대통령이 그 다음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국무총리는요, 그냥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고요, 그냥 인사청문회 그냥 통과해도 임명할 수가 없고요. 뭐가 꼭 필요하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 다음으로 큰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임명된 사람이 국무총리인데 그 사람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각하되는 게 맞다. 이게 조한창과 정영식 재판관의 그 의견이고, 뭐 저기에서 하나라도 뺄 말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잘못된 말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6명의 재판관은 어떻게 했다? 기각을 했다. 그런데 기각이 5명인데 4명하고 1명이 갈려요. 그래서 먼저 그 다음 페이지 그 기각을 주장했던 재판관 중에,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적법 요건 151석이 적법하냐 이거에 대해서 그 판단을 했는데 그 재판관 6명이 적법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각하가 아니고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서 재판관 7명이 적법하다고 6명이 적법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중에 4명은 기각 의견을 냈고 5명은 기각 의견을 냈고 1명은 인용 의견을 냈는데,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에서도 4명의 생각과 1명의 생각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문영배 등 4명의 의견을 갖다 보면 뭐 다른 건 볼 것도 없고,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5개가 있는데 4개는 뭐 볼 것도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 것이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런데 이 문영배 등 4명의 헌법재판관은 어떻게 그 판단을 했느냐?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의 자기 의무가 있다. 제가 빨간 줄 쳐놨죠. 그런데 맨 끝에 줄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리 국회가 선출한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밝혔는데, 이것은 뭐다? 그다음 페이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다. 그러면 위법한 행위를 했네 그 한덕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파면해야 되겠네 라고 그렇게 가는 게 논리적으로는 사실 더 맞고, 그런 논리를 핀 게 누구다? 그게 정계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파면을 못하겠다는 것인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한테는 그런 목적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어떤 목적이 없었다는 겁니까? 제가 빨간 줄 쳐놨어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까지는 없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위법한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 위법한 행위를 했는데 그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할 목적이 없다. 그러니까 봐줘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좀 애매한 부분도 있대. 뭐가 애매한가?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논란이 있었습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냥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다 하면 되는데 뭐 그런 논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덕수를 봐주겠다고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이냐? 국민의 신임인데 어떤 국민의 신임이냐?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을 갖다가 비비비 꼽니까? 저는 말을 비비비 꼽는 사람들은요 이제 싫어요. 싫어. 그냥 스트레이트. 성경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저렇게 비비비 꽂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의 신임을 배반 안 했다 이렇게 하면 되든지, 국민의 신임이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저 같은 사람은요 이제 막 눈도 침침하고 그런데 막 짜증나.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를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근데 저건요 잘못된 이야기고, 오히려 근거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어요. 헌법재판소 판례가 제가 며칠 전에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2010년에 그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었어요. 어떤 판례가 있느냐? 권한쟁의 관련된 판례인데 헌법재판소가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을 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가만히 있다 부작위하고 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건 위헌적인 거야 이렇게 확인할 수는 있어도 그걸 넘어서서 피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자기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례거든요. 그다음에 마흔여 결정에 있어서도 인용이 나왔지만 그 세 가지 청구 취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인용이 나왔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부적법 각하됐었단 말이에요. 부적법 각하됐던 논리가 이 판례를 갖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0년도 판례를 들어가지고 마흔여 개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 청구는 부적법 각하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권한 침해를 그러니까 그 피청구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만히 있는 것은 부작위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국회에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헌법재판소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 가지고 마흔여기 뭐 당장 임명돼야 된다는 등의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없다.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헌법재판관이었으면 위법한 거긴 위법한 건데 이러한 그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정도에는 중대한 위법 사항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논리적이지 않나?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그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서도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할 목적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외워야 되는데 이제 나이 먹어서 외우기도 싫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 페이지 정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정계선은요 오히려 정계선은 논리적 일관성은 있어요. 저 김복형은 맨 마지막에 보고 그 다음 페이지쯤에 정계선 있을 거거든요. 오히려 정계선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이게 헌법상 자기 의무를 위반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정계선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한덕수는 그와 같이 이은성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국가적인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가 그 탄핵되는 헌법상의 이익이 한덕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인 손실을 압도하고 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저게 정계선 이야기인데요. 정계선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한덕수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곤장 백대치 매우 쳐라 이렇게 할 만큼 나쁘다 이야기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줄 피청구인 한덕수를 파면함으로써 얻게 되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파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적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최상목까지 탄핵소추되면 최상목도 손발이 꽁꽁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교육부총리가 교육해야지 지금 국가를 갖다가 그런 희한한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로 인한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때려잡자 한덕수 그게 우리 오히려 그 헌법수호 이익이 훨씬 더 크대. 이게 정계선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거 한 번만 또 보여주세요. 제가 봤을 때 김복형 재판관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의무는 없다. 이게 헌법재판소법 66조에도요. 이거 따라야 된다. 부작위 관련해 가지고 위헌 이런 거 나오면은 그러면 그 피청구인은 해당된 조치를 해야 된다.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언제까지 한 달 이내 이런 말은 전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지 말지는 누구의 재량이다? 권한 대행의 재량이다.
그러니까 임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헌법재판소에서 확인을 해줬으니까 임명을 안 하면 안 돼요. 임명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언제 임명해야 되느냐? 그거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언제까지 이걸 갖다가 임명해야 되느냐? 그 기간은 저기 제가 빨간 글 또 해놨죠. 상당한 기간 내. 언제가 상당한 기간이냐? 그거를 판단할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한덕수 그 권한 대행에게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한덕수 권한 대행은 그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뭐야 3명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딱 오시면은 그러면은 저기 뭐야 이걸 갖다가 하겠습니다. 인정을 저 임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나는 죽었다 깨나도 정계선 조한창 그리고 마은혁은 죽었다 깨나도 임명 안 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기각 의견도 김복형 의견이 훨씬 더 논리적 일관성이 있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조건 이건 각하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왜냐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기각이라고 하더라도 김복형의 기각 의견이 맞지 문영배 등의 기각 의견은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정계선의 그 인용 의견은요. 본인 말로는 뭐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헌법 수호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진짜로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손실이 지금 우리 이미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3개월 동안 국가적 손실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보다도 훨씬 더 압도하는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고 탄핵됐기 때문에 한덕수도 탄핵된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인과관계에 있는 것이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참으로 나라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이념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압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설 수 있겠습니까? 그와말로 그렇게 어떻게 그런 맹목적인 이념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조금 소름 끼친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옛날에 특히 이제 6.25 때 그렇게 이념 전쟁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 생각나고요. 참 다시 우리나라가 그때로 돌아가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